와, 너무 어려워서 불합격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어려웠는데 한 2, 3년 안에는 상대평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난이도 조절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위파인드 정유주입니다. 제가 유튜브 위파인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 직업은 공인중개사거든요.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전반적인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요, 국가 공인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시험을 볼 수 있고요. 보통 10월 말일 토요일 날 시험은 치러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고요. 1차는 2과목, 부동산학 개론, 민법, 2차 과목은 3과목이고요.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사실 풀어놓으면 4과목이거든요. 공시세법이 공시법과 세법 한 과목으로 묶여서 40문항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3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과목은 꽈락이라고 있는데 16문제를 넘어야지 40점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점수를 넘어야 되고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1차, 2차 동차를 붙으면 좋으시겠지만 하나라도 떨어지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차만 붙었어요. 그러면 2차는 2025년도에 2차만 보시면 됩니다. 1차, 2차 동시에 보셨는데 2차만 붙으셨다 이러면 1차부터 내년에 다시 보셔야 됩니다. 1차만 붙으셨고 그 후년에 2025년도가 되겠죠? 2차를 보셨는데 이때 2차가 떨어지셨다 그러면 2026년도에 1차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만약에 한 번에 합격을 못 하시더라도 1차는 붙으셔야 내년에 2차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2차만 붙으셨다 하시면 2025년도에 1차, 2차 다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동시 합격하시면 동차 합격으로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2차 떨어지면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시면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열심히 해야 되지 않으실까. 저는 동차 합격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따신 분이 좀 많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 주변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일을 진짜 그만두고 이 자격증 시험을 올인하겠다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일을 하시면서도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반반인데 이거는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싶어요. 저는 사실 그만두고 해가지고 네. 네, 1차 과목 중 첫 번째 과목이죠. 부동산학 개론은 경제와 금융, 그리고 시장, 정책, 투자, 개발뿐만 아니고 감정평가까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범위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처음 공부하실 때는 관련 지식이 없으면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요. 저도 사실 민법보다 이 부동산학 개론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탄력, 비탄력. 요거 때문에 제가 조금 고민이 많아가지고 2달 남겼을 때 새로 학원을 등록을 하고 강사님을 바꿨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었던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1차 과목의 2번째죠. 민법. 사실 저는 법을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민법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없었는데, 민법은 부동산에 관련한 조문과 판례를 합쳐진 법을 다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시험 첫 번째 과목은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은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양이 작기는 해요. 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지켜야 될 뭐 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법률로 이제 정해놓은 사항들인데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의 길로 가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 다음 과목인 공법에서 양이 엄청 방대하거든요. 부동산 공법이란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국가에서 제한하는 법입니다. 정의만 들어도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공법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과목인 공시세법입니다. 공시세법은 사실상은 2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공시법과 세법으로 나눠지는데요. 공시법은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이 있는데요. 지방세, 국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관한 내용을 다룬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와, 너무 어려워서 불합격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어려웠는데 정년퇴직 하시고 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자격증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합격률은 사실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 안에는 상대평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정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합격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난이도 조절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직 유지되더라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합격률은 조절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응시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아마 난이도 조절로 이거를 비율을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중개사 시험 응시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어떻게 하세요? 부동산의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쯤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중개사가 일을 쉽게 하면서 되게 부가가치가 큰 중개보수를 받는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때 사이클 좋았을 때는 자격증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셨고 이렇게 고금리 시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흥미가 조금 떨어지셔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중이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하나 빼고는 다 법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법률이 자꾸 개정이 되고 사안이 바뀌고 이러잖아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나요? 혼자 공부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기초나 기본 강의는 꼭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신다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혼자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해설 강의를 들을 필요 없이 내 걸로 온전히 만드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그때부터는 혼자 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려요. 손님 중개자격증 공부했던 거 취득한 거 썰 좀 풀어주세요. 아, 그거 얘기하려면 좀 시간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다음 미팅이 있어가지고 갔다 와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6월 달부터 6, 7, 8, 9, 10, 한 5개월간은 집중적으로 정말 엉덩이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학원을 가야지만 공부를 한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인강은 안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격증 시험을 보면 안 돼요.